네 번째 기사입니다. 예, 서울경제신문 기사고요. 전세 불안 언제 끝날지 예측 못해서 서울 집값 안 떨어질 것. 지금 6명의 제도권 전문가죠. 이분들은 제도권 전문가들한테 아마 부동산 시장을 긴급 진단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주택시장 전망인데요. 일단은 이제 매매, 전세, 주요 변수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안명수 우리은행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매 수요에 있어서는 수도권은 하락 요인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제외하고 상승이 힘들다.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 그죠. 이 안명수 부장님과 의견이 똑같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물량 부족 상승. 예, 저도 똑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모든 지역이 다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서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규제 지역들 있잖아요.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다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요 변수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데, 코로나도 문제지만 저는 이제 이게 정부의 정책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주대학교의 임미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시장에서는 실거주 수요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 외곽은 거품 빠질 것이다. 지방은 수요 감소 예상이다. 저도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공급 전까지는 전세도 상승할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재편에 따른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 이것도 일자리 문제죠. 일자리가 좀 몰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 상승할 수 있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제도권 전문가나 시장 전문가나 그게 똑같네요. 네. 워낙 정부에서 3년 동안 시행착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제도권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에서 의견을 내게 되면 그것들대로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3, 4년 동안 지금, 제도랑 시장이랑 안 맞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 전문가 분들도 시장 전문가들이랑 이제 의견이 거의 같아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임병철 부동산 124 연구원 같은 경우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도 우위 지속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약보합, 약세 전망 똑같죠? 그다음에 전세 물량 부족 상승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실장님, 수도권은 가락하기 어렵다. 지역별 양극화가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고요. 지방은 광역시 제외 하방 압력 커질 것이다. 때문에 광역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도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광역시나 인구가 몇십만 명 그러니까 이상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내에서도 분화가 돼 있거든요. 잘 나가는 지역들은 계속 잘 나갈 것이고 못 나가는 지역들은 빠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죠. 권대중 명지대 교수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고가 행진. 그렇죠. 지금 거래되는 것들 때문에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세종시 제외하고 어려울 것이다. 근데 좀 세종시 말고도요. 세종시야 좀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겠지만 광역시나 대도시들이 또 있어요. 지방에서도 그런 지역들에서는 좋은 지역들은 또 갈 것 같아요. 전세는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님. 네. 수도권에서는 상승 요인이 많아서 강보합이고 지방에는 양극화 속 보합이다. 같은 얘기고요. 코로나19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보다도 정책 변수가 제일 크고요. 특히 공급에 대한 사인들, 광역 교통망에 대한 사인들이 확실히 가지 않고서는 요 좀 분위기를 조금 잡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3기 신도시가 조속히 공급되는 것들을 또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언제 입주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 보금자리 주택이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그때도 언제 입주할지를 안 가르쳐 줬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좀 이렇게 좀 투명성과 좀 명확성을 함께 제시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아무튼 제도권 전문가랑 시장 전문가랑 의견이 모처럼 또 통일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뉴스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전세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들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좋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전세가 상승 촉진한 10대 부동산 정책일 텐데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기자님들이 취재한 내용들을 총정리한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전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입니다. 주담대라고 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죠. 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죠. 예, 제도가 바뀐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전세 매물이 감소했다. 이렇게 전세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갈 수가 없다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재건축 2년 이상 건조에 입주권이 된다. 구축 전세 매물 감소. 이게 뭐죠? 결국은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재건축 아파트에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실거주만 허가하는 주택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이게 대치 잠실의 전세 매물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물건으로는 매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실거주만 허가를 하기 때문에 대치, 잠실, 청담, 삼성 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제를 확대하게 되면 그 지역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님이 경기도 전체를 토지 거래 허가 그걸 묻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서울과 인천으로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번째입니다. 계약갱시 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예, 당연히 전세 공급이 감소합니다. 임대차 3법의 가장 나쁜 영향은요,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했죠. 결국은 제가 전세랑 다주택자는 한 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주택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들이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똑같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없어지게 되면은 신규나 신규 주택이든 기존 아파트든 임대 아파트가 감소하는 것들 때문에 전세 물량이 급감하는 것들이고요. 여섯 번째, 분양가 규제로 로또 청약 열풍이죠. 결국 그래서 전세로 살기보다는 지금 아파트를 청약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청약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누리려고 하면은 그 지역에 2년 전부터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최근에 과천, 그다음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과천, 지정타 분양하기 전에 과천, 그다음에 지금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지금 하남, 고양, 부천, 이게 뭐죠? 예. 3기 신도시 대량 공급 3만 세대 이상 공급 지역이죠. 그 지역에 전세가 지금 줄어든 이유가 그걸로 전세를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 실거주 의무 있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 텐데 신규 전세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한 아파트들은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신규 아파트 전세가 없는 이유도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죠. 거주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해야지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게 뭐죠?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이런 혜택들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고요. 열 번째입니다. 양도세 감면 실거주 2년 의무화, 전세 공급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지만 이게 다 다른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10가지 제도 때문에 전세 물량이 급감을 했고 전세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것들이죠.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되게 잘했고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그럼 이것들을 보면서 정부에서는 이제 태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내버려 둘 것이냐, 전세 물량을 만들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세 물량을 많이 만들려면요, 다주택자들한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을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수현 수석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양성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분은 부동산을 아셨던 것들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퇴임하시고 그 이후에 부동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에 대한 요치 없어요. 지금 딱 하나만 보고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들. 근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 때문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실수요하고 전세 수요가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정책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예, 그런 좀 제안들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마시용의 세상 탑사기 좋아요, 구독, 만세! 여섯 번째 기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3기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김유미 장관님께서 이제 영끌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지 말고 3기 신도시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큰 시장들이 있어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6만 6천 세대, 지금 뭐 인천 계양 17,000세대, 부천 기장 2만 세대, 고양 창릉 3만 8천, 교산 3만 2천, 과천 7천, 안산 장상 14,000, 뭐 이렇게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한년천형을 하긴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 지역에 실거주 해야 되니까 또 나가야 되잖아요. 막 그런 것들도 노리지 않았을까. 뭐냐면은 서울에 몰려있는 수요가 저 지역으로 일단 사전적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수요가 좀 분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전략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갔는데 청약 당첨이 안 되면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가점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가점이 낮은데 무작정 가시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점 공부를 좀 하시면서 신도시 청약할 때 몇 점 정도에 당첨이 되는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내 가점이 도저히 당첨권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 10점대야, 20점대야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3기 신도시의 청약을 넣는다고 해서 모두가 또 3기 신도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가점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점이 안 될 때 다른 전략들, 다른 문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좀 비싸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물량들을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재산상으로도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가게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내 집 마련 비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지금 빠숑의 세상답사기 운영하는 이유도 좀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중화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자가 비율이 좀 증가하면 좋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임차로 꼭 사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좀 이렇게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들을 좀 많이 짓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수요, 자가 비율이 증가하고 임차 수요인데 공공임대 수요가 증가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3기 신도시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실제 가점 정도를 예측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점 제도가 아닌 좀 많은 좀 서민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디테일한 전략들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은 좀 불안감이 덜하지 않을까? 예, 그런 제안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마지막 기사고요.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사전 청약 하남 고양 전셋값 한 달에 한 달 새에 1억이 껑충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혜택이 더 우선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구인 하남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 해야 되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년 실거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미리 가서 전세를 하는데, 최근에 또 다행히 입주 물량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과 맞물려서 전세값이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분들은 투자 소액꾼들이 아니잖아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하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으니까 이것들도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고 잘하는 것들이거든요. 과천에 이제 지정타 분양할 때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하남시에 고양 창릉에 분양을 받고 싶은, 입지가 좋은 겁니다. 그런 지역에 분양을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세로 이주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 아니에요. 실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하시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도시 하남 같은 경우, 고양 덕양구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난 구축 살기 싫은데 하시는 분들도 선택할 아파트 대안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많아요. 지금 삼수 신도시 가시면요, 그 스타필드 고양 있잖아요. 그 위에 이편해상 거기도 다 4,800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역 가시면은 힐스테이트 그 삼성인가요? 그것들도 예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그다음에 하남시 가도 하남 역세권, 5호선 역세권 가면은 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많고요. 아무튼 그런 한시적으로 사시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차로 들어가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아파트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사는 것들은 굉장히 쾌적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이사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출퇴근성이 편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답사를 다니시면서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은 3기 신도시 물량이 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지역의 분양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자체적인 공부, 답사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도 조금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들도,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는 것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탑7 뉴스를 좀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제가 정보 위주로 드렸죠. 네, 그래서 정책적인 제안도 했었고, 실제로 이사를 가시고 싶으신 분들, 청약을 가실 분들한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부동산이 조금 살기 좋은 방향으로, 지금 뭐 정부든 기업체든 일반인이든 저 같은 전문가든 함께 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좀 좋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좀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많이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 탑7 이슈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